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과 진배없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 소중한 지역 문화예술을 지키기 위한 그 시작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지금 이 자리에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봄이시군요. 네, 네. 봄입니다. 자, 한 사람의 예술인을 키워내고 길러내고 지켜내는 일,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고 싶은 게 예.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것이다. 예. 라는 거 어떠세요, 느낌이? 우리 이당금 대표님의 어록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예, 이제 예. 이곳에서 우리 그 배우 장도국 씨가 예. 그 캐치플레이즈로 항상 그렇군요. 저기 공정하게 외치는 예. 목소리거든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네.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우리는 그 다수의 모든 의견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소수의 한 사람이 얼마나 네. 그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모임에서 주관하는 이제 소통의 날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2021년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와 예. 2020년 2월달에 이제 정당들을 5개 정당을 그렇죠. 초청해가지고 간담회 형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네,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네,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네. 직접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조직들이 그 예술인 모임이 조직이 되었었는데 저 대통령 선거 전에 5개 정당을 초청해가지고 정책들을 또 알아봤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수요와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에 네.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목소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소통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17일을 시작으로 해서 3월 23일 일주일 동안 벌써 4번에 걸쳐서 소통의 날이 진행이 되었어요. 집중적으로 좀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그게 1회차가 실제로. 뭐 미술, 연극, 전통 연희, 기획, 정당, 그다음 민주노총, 법률, 노무사님 이렇게 그 함께 참석하셨고 네. 2회차, 뭐 3회차, 4회차까지 일주일 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3회 그 차에는 광주 연극제가 벌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예. 광주 연극제를 또 관람하면서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캐치플레이즈 다시 한번 올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의 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이 예술인들의 현장 예술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 그만큼 소통이 절실했구나. 이게 좀 피부에 와닿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4번의 소통의 예. 날이 그 진행이 될 정도로 지역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그런 예.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소통의 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예. 지금 사진 나가고 보시다시피 있네요. 광주 시립극단 유튜브를 예술인 통해서요. 이제 시립극단 이제 광주 연극제 공연 관람 후에 예. 그때 같이 모여서 그 논의를 했던 예술인들끼리 지금 캐치프레이즈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이만큼 지역 예술가들의 뜨거운 반응은 바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들을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이냐라는 거에 기인한 건데 네.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여러 의제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지방선거 전까지 누구도 확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예술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통의 날을 만들자. 그리고 각 장르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2월 21일 날
그 5개 정당과 함께했던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된 내용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4월 중순 이후에도 후속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5월, 6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의 협약식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안에 대해서 연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조금 더 많은 동료와 시민들에게 활동을 공유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기관인 문체부나 또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리고 좀 하시는 네, 거잖아요. 우리 예. 동료 예술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소통의 시간을 예.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런 자발적인 목소리가 더 많아질수록 문체부나 이제 문화재단 기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사실 재단이나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예술가들과 소통이 안 되고 외면하고 네. 있지는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관에서는 지원금을 주는 겨우 지원금 주는 어떤 그 수직 구조의 방식만을 고수를 하고 있으면서 그 명확하게 예술가에 대해서 필요한 욕구라든 니즈에 대해서 지역 정책이 네. 수립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같이 모색하고 예.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 나가자. 왜냐하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너무나 피눈물 나는 예. 자존심이 실추되고 자존감이 상실되는 예. 상황들이 행정 계속 서류라는 게 뭐 지원 예산에 대해서 또 증빙 서류 네.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의 날이라는 것 예. 자체가 그러한 소통들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럼요. 예술가와 재단과 기관이 예. 그리고 또는 다른 단체들과의 협업 방식을 필요한 때에 따라서 더 낮게 그리고 더 많은 예. 마음을 열어서 같이 행정과 그다음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표님 지금 소통의 그렇다면 이 날을 네 차례 이루어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네. 문화재단이나 광주시 관계자들도 혹여 이 자리에 네, 참석하셨습니까? 이제 네 번의 그 진행 상황에서 두 번째 국립아시아문화 예. 전당에서 이제 전당 관계자분이 예, 관계자들 오셨고요. 참석했고요. 예. 또 이제 이 그 여기에 이제 문화기관 재단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예. 적극적으로 예. 참여는 그 전에 예술인 실태조사라든지 정책 간담회에서 같이 참여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예술가 중심으로 그렇군요. 소통의 날을 진행을 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네네. 좀 정리가 돼서 문화재단이나 광주시 이 문화정책부서의 관계자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지금 뭐 문화재단이나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정당에서 약속되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4월 이후부터는 각 정당에 찾아가서 그런 정책 약속을 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네. 수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방송했던 걸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당시에 국민의힘 네. 관계자는 비서관인가요? 이분 좀 참석을 하셔서 좀 네. 책임 있는 답변을 주지 못했다 이런 말씀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번에 예. 이제 여당이 됐던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좀 그쪽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야 될 대목 같습니다. 어찌됐든. 문화예술이 사실 바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예, 예. 국민의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그 문화예술의 힘에 대해서 먼저 예, 특히 인식을 지역 해야 문화예술에 대해서 인식을 관심 해야 가져야 될 될 필요성이 것 있기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럼요. 저희들이 예.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합니다.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이요. 계속이요.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술이라는 그 성향상 우리 예술가들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네네. 부분도 있잖아요. 이 네 분의 소통의 날에 기대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네 번에 걸쳐서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 그다음에 다양한 세대, 그리고 연령대, 네. 그다음에 남녀 구분치 않고 그 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했었던 부분인데 그들이 뭐 요구하는 상황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예술가에 대한 존중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예술가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인식이 광주시 또는 시민들 또는 기관 단체 모든 이런 그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선이었고 네. 여기 이제 네 번의 소통 과정에서 20개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꽤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걸 압축해서 20개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엑기스만 진짜로 뽑으셨군요. 현장의 목소리를 예, 내고 예. 싶어한 사람들이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소통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 기존에 그 만들어졌던 정책 간담회라든 그런 자리하고 조금 더 다른 그럼 좀 날것을 몇 가지 쭉 한번 소개를 그럴까요? 해주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 신진 청년 중장년 예술인에 대한 그 고른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예술가하고 소통하는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단체별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있고요. 지역성과 대중성을 갖춘 광주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기관의 유휴 공간을 개방해서 연습 공간, 창작, 발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 초중고 대학 문화예술 관련 교육 의무화 및 학부 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예술계 입시, 임용, 채용 불공정을 막을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죠. 조선대학교 예, 무용과 관련해서 무용과 말씀을 이야기. 드렸지만 예, 예.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을 그렇군요. 저희가 좀 드러나게 해야 예, 되는 예.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가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정상화 및 현장예술계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지역 이탈 활동 중단, 격려 단절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줄어든 방과 후 학교, 자유학계에 대한 수업 재활성화 및 수업 보장에 받지 못한 강사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안도 마련해줘야 예. 된다. 지금 이 벌써 아홉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20개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철학적이지 않고 좀 구체적인 그런 요구 사항들이 그런 니즈가 있는 것인데 또 이- 그밖에 좀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좀 몇 네, 가지 이 짚어주시죠.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겠죠. 다 알아먹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피부에 하겠습니다. 와닿는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공공예산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술 지원 사업의 공정보상, 공정계약, 점검 및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11번째가 신속한 예술인 활동 증명이 필요하다. 12번째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 예. 제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13번째가 지원 사업 서류 작성 시 창작 주체 인건비가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작성되는 최저 시급의 반도 안 되는 수준 지원서가 예. 심의를 통과해서 선정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냐면 예산에 비해서 출연료라든지 이 금액이 그 시급에도 적용되지 못할 터무니없이 만큼 낮다. 낮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군요. 굉장히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밖에 뭐 문화예술인의 공공임대주택을 네. 확대하라는 거, 재난시대 예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 네.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 그렇죠. 지역 거점 공연장 지원의 출발인 공연장 등록 기준에 대한 또 토론과 이걸 좀 다시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아하.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무슨 전문가라든지 교수들이 얘기하는 손에 어떤 잡힙니다, 이런 토네보다는 요구들이요. 예. 훨씬 더 현장 예술가들이 그렇군요.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저희가 이제 소통의 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광주에서는 무조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광주가 어려운 게 아니다, 시작하면 지금. 다 할 수 있다. 예, 광주가 하면 부분이고. 전국이 한다. 네, 네. 대한민국이 그렇기 한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각 지역을 정당을 찾아가서 지금 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되고 알겠습니다. 과정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코너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낼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